이제 끝장을 보러 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늘했고 그 발걸음은 복수의 문턱을 넘고 있었어요. 내 딸 살려줘. 난 널 위해서 뭐든 할 거야. 알겠니? 절 위한다는 엄마 말 이해가 안 가요. 최자영은 감옥 안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수감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지인이까지 다치게 하지 마. 감옥에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당신 엄마잖아. 감방 안 작은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조차 이제는 그녀에겐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녀는 날카로운 조명이 내리쬐는 방 한가운데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는데 이미 수차례 접혔다 펴진 자국이 남아 있었죠. 자영은 사진을 바라보다 이내 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침대에 몸을 누였고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유리 조각을 꺼냈어요. 그것은 면도기에서 몰래 분리해낸 날이었죠. 교도소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수단이기도 했어요. 그녀는 손목을 들여다보며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죠.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감옥에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순간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수감자가 비명을 지르며 교도관을 불렀고 경보가 울리며 교도관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자영은 정신을 잃은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 모습을 본 교도관들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들것에 눕혀 급히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 소식은 곧 뉴스 속보로 전해졌고 방송을 통해 전해진 자의 시도 뉴스의 도유경은 커피잔을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강재인은 옆에서 말을 잇지 못한 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유경은 눈을 감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곧 강재인을 향해 말했어요. 우린 이 사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요.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해요. 그녀의 말에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눈빛에는 결의와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최자영의 붕괴는 단순한 자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얽혀있던 모든 비밀이 무너질 서막처럼 느껴졌던 순간이었어요. 김도윤은 끈질긴 추적 끝에 하나의 휴대폰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의 촘촘한 추리력과 끈질긴 집념이 결국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게 만들었죠. 문제가 된 휴대폰은 한 폐건물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되었어요. 그것은 마치 일부러 버려진 듯 보였지만 내부엔 아직 삭제되지 않은 통화 기록과 음성 파일이 남아 있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분석을 시작했어요. 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하나하나 복원하는 작업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신중함을 요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충격적인 음성 파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변조된 목소리였지만 도윤의 귀에는 그 억양 말투 숨소리 하나하나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김도희는 강재인 때문에 죽은 거야. 그 여자가 다 망쳐놨어. 그 순간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그 목소리는 바로 강세리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일부러 변조해 김도윤에게 조작된 정보를 심어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거였어요. 그녀의 치밀한 계획은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도윤이 복수를 향해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김도윤이 그 어떤 진실 앞에서도 끝까지 추적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말이죠. 그날 밤 도윤은 파일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처음엔 분노가 끌어올랐고 나중엔 참담한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그는 도희를 잃은 고통 위에 쌓인 또 다른 배신을 견뎌야 했고 그 감정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강세리 씨 거짓말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이 말할 차례입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진실의 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어요. 도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의 손엔 USB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강세리를 향한 반격 그리고 진짜 진실을 드러낼 무기가 담겨 있었어요. 황기찬은 병실 창가 쪽에 서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는 손에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둘째래. 우리 둘째 생겼어. 그 말에는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강재인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다가 이내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조심스레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러나 그 기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병실 문 밖 조용히 서 있던 강세리는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그 말 둘째 생겼어라는 말은 세리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로 병실 문에서 물러섰고 귓가에는 기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던 그녀는 가까스로 벽에 기대어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수많은 감정이 그녀의 뇌리를 휘감았고 마치 눈앞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함께 질투, 분노, 좌절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녀는 손가방을 열어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액정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길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메시지 창을 열고 황기찬의 이름을 입력한 뒤 떨리는 손으로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이혼해.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걸 까발릴 거야. 문장을 입력하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억울함과 분노가 만들어낸 뜨거운 증오의 액체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고 고개를 들어 병실을 바라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황기찬의 웃는 얼굴은 그녀에게 있어 끝없는 모욕으로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이대로 버린다고? 세리는 다시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리 힘이 풀린 채 흐느끼며 걷고 있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그녀를 보고 다가왔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섰어요. 복도의 끝에 다다른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유리창 너머의 병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엔 이제 눈물 대신 싸늘한 광기가 깃들기 시작했어요. 강세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걸 써서 그 집을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기찬, 넌 내 손으로 끝장낼 거야. 그녀는 천천히 핸드백 안에서 또 다른 USB를 꺼내어 바라보았어요. 그 안에 황기찬과의 미래 영상, 음성 녹취 그리고 회사 기밀 파일 일부가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사랑이라 믿고 모았던 증거들 이제는 복수의 무기로 바뀌고 있었어요. 강세리. 그녀는 그날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기찬은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눈빛엔 후회와 혼란 그리고 묘한 자존심이 엉켜 있었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 불륜에 회사 비리까지. 이런 꼴 당하려고 널 키운 줄 알아. 들키면 그 집안 사람들한테 가만 안 당할 거야. 노숙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평생을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자신의 아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고통스러웠어요. 가슴을 치듯 소리치던 그녀는 결국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토해냈어요. 너 그렇게 똑똑했던 애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언제부터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해온 거냐고. 기찬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결연함이 더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마주 앉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이 집도 회사도 이제 내가 움직일 거야. 물러설 자리는 없어. 노숙자는 아들의 말에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엔 경악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기찬의 눈빛에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이듯 말했어요. 기찬아, 넌 지금 그 여자가 너한테 뭘 시켰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기찬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단정히 여미고 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고 그가 걸어가는 방향엔 이미 한치의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날 노숙자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오래도록 눈물을 삼켰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이 집안을 무너뜨릴지도 모르겠구나. 강재인은 시어머니 앞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그녀는 YL그룹 복직을 결정했고 더는 가정을 지키는 데만 머무르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이 두 얼굴을 가졌다면 아내는 칼을 들겠습니다. 이 집 제가 다시 세우고 무너뜨릴 것도 직접 무너뜨릴 겁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YL 본사 로비.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모여들었어요. 김도윤이 단상 위에 서서 USB를 꺼냈어요. 제가 공개할 영상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YL의 미래를 뒤흔들 진실입니다. 영상이 켜지고 황기찬과 강세리의 미래 장면. 이어지는 금고 해킹 비자금 유출 정황. 기자들의 숨소리가 빨라지고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여러분, 이 집에서 썩어 있던 건 단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 전체였습니다. 강세리는 무너지고 황기찬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어요.
강재인은 가정을 넘어 회사를 바로잡기 위해 칼을 들었고 김도윤은 끝내 도희를 위한 복수를 현실로 바꾸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강재인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번엔 내가 끝을 정하겠습니다. 여왕의 집 14회 진짜 여왕이 돌아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